안녕하세요. 앞서 특허 심판원의 심판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사자가 특허청을 상대로 청구하는 결정기 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특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등록된 명세서나 도면의 일부를 정정하고 싶다면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이 청구되어 심판관이 지정되면 방식 심리를 하고 실체 심리를 거쳐 심결하는 단계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반면 당사자가 특허청이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방식 심리 후 심판 청구 사실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서와 쌍방 의견서를 제출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그럼 심판 절차의 각 단계별로 어떤 준비와 주의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결정기 심판 중에서 가장 청구 건수가 많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예시로 심판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출원인이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등록받고자 특허청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심판 청구를 위해 가장 먼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허 심판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청구인의 성명과 심판 사건의 표시, 심판 청구 취지와 그 이유를 기재합니다. 만약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작성합니다. 이때 심판 사건의 표시 부분에는 예를 들어 2020년 특허 출원 제 몇 호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고 기재하여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종류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또한 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는 심판 신청의 원인을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적으면 됩니다. 심판이 청구되면 이를 담당할 심판관이 지정되는데요. 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판관은 해당 사건에서 배제됩니다. 심판관이 지정되면 방식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이는 심판 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형식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방식 심리 단계에서는 심판 청구서에 필요한 내용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해당 심판의 청구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며 만약 수정이 필요하면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청합니다. 청구인은 보정 요청 내용을 확인 후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데요. 심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심결을 위해 필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리는 서면 심리와 구술 심리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서면 심리는 제출된 서면에 의해서 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구술 심리는 당사자가 구술한 진술 내용으로 심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구술 심리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구술로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구술 심리는 당사자의 서류 작성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쟁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어 심판의 신속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술 심리는 심판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는데요. 특허 심판원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격 영상 구술 심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구술 심리 사건 중 60% 이상이 영상 구술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이 진행되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심판관은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거나 추가적인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직접 증인을 신문하거나 현장을 검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증거조사라고 합니다.
증거조사는 결과에 따라 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판 당사자는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와 소요 비용, 만약 불응시 처분되는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마지막으로 심판 청구 취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결로 심판이 종결됩니다. 특허 심판원은 심리 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심리 종결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결해야 합니다. 심결에는 크게 인용심결과 기각심결이 있는데요. 인용심결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심결이고 기각심결 또는 각하심결은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돌려보내는 심결입니다. 지금까지 결정기 심판을 기준으로 심판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결정기 심판과는 달리 당사자계 심판일 경우에는 피청구인 답변서와 쌍방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미리 심판 사실을 통지하여 참가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을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쌍방 의견서 제출 후에는 결정기 심판과 동일하게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허 심판원의 심결은 확정된 이후에는 변경될 수 없지만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소는 특허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법원의 3심제와 유사하게 특허 심판원, 특허 법원, 대법원으로 운영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심판 절차가 공정하고 분쟁 없이 잘 마무리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산업재산권 분쟁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특허 심판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 등에는 이러한 산업재산권 분쟁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분쟁보다는 합의를 이끄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분쟁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 심판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소기업, 초중등학생이며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심판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되면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특허 심판원이 지급하고 심판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심판 청구료, 정정 청구료 등은 심결 후에 반환됩니다. 네, 디지털 경제 시대로 급변하면서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때로는 분쟁 결과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심판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산업재산권을 보호하세요.